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well, I don't wanna jinx it. 안녕하세요. 치명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명 이야기 나트랑 14편 치명의 효능 이야기를 계속 이어집니다. 엄청 덥습니다. 지금 엄청 덥고 낮에는 도무지 뭐 어디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 일기를 좀 보니까 34도, 35도, 36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낮장이 이제 공기가 워낙 맑고 좋다 보니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낮에는 뭐 도로나 이런 데 거의 사람이 없고 해가 서서히 넘어가는 한 4시 반, 뭐 4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밤에는 너무 또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제 두 팀의 손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바빴습니다. 많이 바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저녁밥 먹고 오늘은 좀 나가서 바이크 타고 나가서 쌀국수 한 그릇 먹고 들어와서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저희 그 치명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DM이나 이렇게 문자 이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뭐 구매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저한테 직접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어느 회사에서 저희 그 물건 상품 자체를 그쪽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가격은 없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뭐 구매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저희 회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치명의 효능 이야기는 원초강목입니다. 원초강목은 중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에 동의보감이 있다면 중국에는 이제 원초강목이 있죠. 명나라 때 이제 이시지라는 그 사람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그렇게 깊게 본 책은 아니고요. 치명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좀 봤죠. 하고 공부를 좀 하고 또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명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시진이라는 그 사람이 치명은 기를 북돋우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 중요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기입니다. 기를 북돋아준다. 치명이 사람의 기를 북돋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을 쓰면은 몸이 좀 조화롭게 된다는 그런 믿음과 효과를 다 받겠죠. 그러니까 그 책에도 그렇게 저술을 하고 또 중국이 과거에는 치명을 거의 전 세계 모든 치명을 다 쓰다시피 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원초강목의 치명은 사람의 기를 북돋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자인데 비자인데 제가 이거 오편을 찾아보니까 지라비예요. 지라비. 지라비라는 뜻인데 처음에 제가 몰랐죠. 지라비가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척추 동물의 위 왼쪽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림프구를 만들고 노폐한 적혈구를 파괴한다. 아주 중요하죠. 노폐한 이제 늙고 병든 적혈구를 이 지라라는 기관에서 그걸 파괴시켜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이제 림프구가 뭘까? 또 얇은 지식으로 좀 찾아봤죠.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림프구를 만든다. 림프구를 만드니까 이 림프구가 뭘까? 이거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찾으려고 맘먹고 달라들면 찾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과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자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 림프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 다음이 됐든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가 뭔가는 좀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향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비를 조화롭게 해준다. 조화죠, 조화. 조화롭게 해준다. 침향이 사람을 포함하여 척추동물 위 왼쪽 귀에서 림프구를 만들고 노폐한 적혈구를 파괴시킨다. 이 두 가지에 아주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침향이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항목에. 그 다음에 이제 상열하한. 상열하한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침향의 그 대표적인 효능, 제가 누차 강조한 그 내용이죠. 수순화강, 찬 기운을 끌어올리고 뜨거운 기운을 내린다. 뭐가? 침향이. 무엇을 통해서? 혈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열, 하한, 위에 있는 뜨거운 기운, 머리죠, 머리. 머리에 있는 우리가 현대 사회로 되풀이를 하자면 이제 뭐 스트레스, 머리가 뜨거워지는. 그다음에 이제 뭐 솔직히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핸드폰 이런 걸로 인해서 상열, 하한은 발끝에 내 심장에서 가장 먼 곳들, 그곳의 찬 기운, 이것을 침향이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승하관과 똑같은 내용이죠. 수승하관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상열하한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고 기가 너무 위로 솟구치는 걸 다스리고, 기가 너무 위로 솟구친다는 말은 이제 상열이죠. 상열에 해당됩니다. 그걸 다스리고 천식으로 인해서 긴박한 호흡을 할 경우에 그것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천식으로 인해서 뭐 사람이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기침을 계속하고 호흡 곤란 증상이 나올 때 침향을 사용하면 그것을 멈추게 하면서 바로 치료한다. 이렇게 이제 권총항목에 나와 있다는 거죠. 뭐가? 침향. 그래서 기가 너무 솟구치는 것을 다스리고 천식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를 이제 치료하고 멈추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장이
허해서 허하다는 말은 이제 빌허자죠. 대장이 허해서 대장이 기운이 없어서 대장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변비. 그러니까 변비도 결국은 대장의 활동이 이제 약해지면 변비가 생긴다 이렇게 명나라 때 이렇게 대장이 허해서 변비가 생긴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현상.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현상을 치료한다. 뭐가? 치면. 그런 증상까지, 그러니까 변비하고 뭐 이런 현상은 많이 겪으실 거예요. 한 50, 한 50, 남자로 치자면 한 50 넘어가는 정도의 연세가 되면, 나이가 되면 아마 좀 느끼실 겁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소변이 방울방울 이렇게 시원하게 못 싸고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치료한다. 치명을 사용하면 이 현상이 치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의 남성의 기운은 이제 양기라고 그러고 여성의 기운은 음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남성의 양기가 부족해서 불임이 된다면 그 증상을 치료한다. 이거는 조금 현대 사회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꼭 기운이 없어서 뭐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아무리 기운이 없다고 해서 다른 좀 깊숙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냐.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아는 무정자증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번쪽 항목에서는 남성의 양기가 부족해서 불임이 되면 그 증상을 치료한다. 뭐가? 치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명이, 제가 이 앞편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치명이 세계적으로 멸종이 돼버린 이유는 이제 남자들의 양기에 너무 좋다. 강장제 역할을 너무 한다. 엄청 좋다. 그러다 보니까 멸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의 표현의 하나이지 않을까. 남성의 양기, 치명이 그런 작용을 강하게 한다. 요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게 그런 용도로 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시진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치명을 구분을 해놨어요.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명, 잔향, 황숙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치명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먹만한 치명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치명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자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치명은 물에 100% 가라앉는 것, 이것을 침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잔향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인데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있는 거죠. 절반 정도만 물에 잠기고 절반 정도는 이제 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잔향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약 50%가 잠기는. 그러면 황숙향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 개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황숙향은 그냥 뭐 1%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냥 물 위에 이제 이게 물이면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뜨는 이런 형태를 황숙향이라고 부릅니다. 요 세 가지 다 침향이에요. 이 세 가지 다 침향에 속하는데 그 중에 완전히 잠기는 걸 침향, 50% 절반 정도만 잠기는 것을 잔향. 그냥 둥둥 떠 있지만 그것도 황숙향. 이 세 가지 다 침향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품질의 구분이 되겠죠. 품질의 구분이 되는데 목질이 많으면 물에 뜰 것이고 수지가 많으면 물에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비과학적이죠. 비과학적입니다. 요즘에 이제 재배 침향도 마찬가지예요. 재배 침향을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수지가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 다 잘라낸단 말이죠. 그러면 수지가 많이 있는 부분만,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이 있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오려서 조각을 해서 그걸 물에 넣으면 가라앉죠, 당연히. 그럼 그건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좀 수지가 적고 목질이 많은 부분, 목질을 일부러, 침향이 안 들어있는 목질을 일부러 키워서 물에 넣으면 둥둥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비과학적이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러한 방식으로 침향을 구분하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에 잠기면 침향이고 물에 절반만 잠기고 물에 둥둥 뜨면 그 침향이 아니네? 라고 오해하기 쉽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잔향이라고 부르고 황숙향이라고 부르지만 결론은 다 침향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을 오늘 하나 알려드립니다. 오늘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질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집이나 뭐 어떤 뭐 사무실이나 어떤 공간에 좀 침향나무 재배 침향을 이쁘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여기 이제 받침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수지들이 있고 이렇게 놓으면 이쁘잖아요. 예. 뭐 장식장 같은데, 거실 장식장 같은데 놔두면 이쁩니다. 되게 이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재배산 침향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이즈들이 뭐 한 작은 거는 뭐 30-40cm, 큰 거는 뭐 1m 이상 이렇게 된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연산은 없습니다. 자연산은 이 정도 사이즈면 가격이 몇십억 할 겁니다. 가격이 몇십억 할 거기 때문에 자연산은 없고 이제 재배산 침향인데,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이걸 좀 가지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나 좀 구할 수 없냐. 그러면 이제 이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이걸 일단 사서 사는데 그 팔았던 회사가 상점이 됐든 뭐 개인이 됐든 여기에서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 거래 허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이테스. 그 다음에 식물 검역증. 목재는 이 나라에서 열을 가열하지 않은 목재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갈 때는 그 박테리아나 이런 것 때문에,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식물 검역증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피터스죠. 그 다음에 CO 원산지 증명서. 이 세 가지 서류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발급하는데 보통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베트남에서. 그러면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발급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회사가. 그러면 이 서류를 발급을 해야만 정식으로 수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이 가지고 가고 싶어도 이거를 서류가 있어야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약간의 이거 유튜브도 하나의 일종의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예를 하자고요. 인천공항.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걸립니다. 왜?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은 이 세 가지 서류가 없는데 인천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안 하고 패스를 시켜줬다. 직무유기죠. 이거 안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살림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호주 멜번을 한번 갔는데, 그때 이제 호주 쪽에 계시는 지인들이 올 때 골프채를 좀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좀 치자 몇 번. 그래서 뭐 좋다. 골프채를 가져갔어요. 호주를 그때 처음 들어갔는데, 오래전 이야기인데. 근데 공항에서 딱 걸렸어요. 골프채하고 신발, 이런 게 딱 가방, 옷가방, 이거 딱 걸렸어요. 뭐냐? 나 골프채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완벽하게 세척을 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자기들은 섬나라기 때문에 이 검역을 엄청나게 강하게 한다고.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 시간이 좀 걸려서 미안하다. 아니 뭐 고맙다. 청소해줘서. 신발 징 밑에 있는 그것까지 고압으로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천공항에서 패싱이 됐다. 그건 직무유기죠. 걸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관에서 발각을 했어요. 이건 이제 이거 뭐 가방 열어보세요. 안에서 이제 치명이 나왔어요. 자, 이 서류 주세요. 없는데요? 그럼 패싱이 안 되죠. 이 물건은 뺏깁니다. 뺏기고 다시 베트남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 서류가 공식적으로 발급돼서 서류가 한국 세관으로 들어온 다음에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을 했다. 밀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밀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치매양 샵들에 이런 뭐 조각들이 탁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제 야 저렇게 많은 물건들이 어떻게 저게 다 제대로 들어왔을까? 라는 솔직히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저하고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제가 뭐 물어보거나 그럴 이유도 없지만 아무튼 절차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해서 한국으로 가져다 줄 수 없냐? 제가 그랬죠. 불가능합니다. 제 처지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100개를 사겠다. 100개를 살 테니 예를 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절차를 다 밟겠죠. 절차를 밟아서 여기 베트남 우리 회사에서 한국 회사로 수출을 하겠죠. 공식적으로 이 서류를 받아서. 그러나 한 개가 필요한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정확히 거쳐야만 치명은 이동이 가능한데 이게 좀 이러한 과정들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서 이런 것을 어디서 샀다.
한국에 있는 치명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샀다. 그럼 이 서류를 확인을 해야죠. 혹시 이 서류가 다 있습니까? 없는데요. 없는데 샀으면 밀수품 산 거네요. 그렇게 되겠죠? 밀수품 산 거네요. 이제 그렇게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 이 아래 부분,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조각품이 있는데, 조각품이 좀 이렇게 좀 뭐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비틀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 이쁘고. 딱 보면 자연산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림을 하나 더, 그림을 붙여볼게요. 뭐죠? 가지네요, 가지. 가지 부분이네. 그죠? 네. 근데 여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크는 애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뭐 비틀어진 애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여기만 탁 잘라서 비틀어져 있으니까 멋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자연산으로 까딱하면 둔갑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농장에서는 이 나무의 본목에다만 대부분 여기에다만 배양균을 줍니다. 그럼 가지 부분에는 안 줘요. 가지 부분에는 배양균을 안 넣습니다. 여기 이제 쭉쭉쭉 커가니까 거기까지는 안 줘요. 그런데 나무를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무수한 수관들이 있어요. 무수한 수관들이 있는데 이 수관들의 치명이 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잘랐다고 쳤을 때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수관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수관 따라서 배양균을 주진 않았지만 이 수관을 따라서 치명 수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치명이 좀 있다고 해서 탁 잘라서 비틀어진 것을 놓고 자연산이다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눈은 못 피하죠. 자연산은 속이 많이 비어있는 자연산 치명은 없습니다. 속이 껍질에만 이렇게 있고 수지가 있고 기름이 붙어 있고 속은 텅 비어 있는 100% 재배산입니다. 그래서 자연산을 산다라는 말은 거의 꽉 차 있죠.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게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딱딱합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칼이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몇 분 제 지인들이 이제 자연산 좀 가지고 계시는데 대패가 있습니다. 대패. 대패로 깎아야 깎여지지 칼로를 잘 안 깎입니다. 그 정도로 밀도가 꽉 차 있고 딱딱해야 됩니다. 근데 겉에만 딱 붙어 있고 모양만 비틀어져 있고 속은 텅 비어 있어요. 100% 재배산. 많습니다, 농장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모양이 비틀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겉에 침향이 좀 있다는 그 이유로
그 재배산이 아니고 자연산이다. 이렇게들 표현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거기도 이제 제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사업이니까 내가 뭐라 할 말은 없고, 여기 베트남에도 많은 치명삽이 있습니다. 많은 치명삽이 있는데 제가 가면 이제 저는 치명에 문외한 같이 들어가죠. 그냥 야, 여기 냄새가 뭐 좋다, 뭐 치명은 1도 모르는 사람 같이. 그래서 이제 팔찌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눈여겨 이렇게 보면 100% 그 종업원들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산 치명이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러냐, 눈을 크게 뜨면서 그러냐, 이 귀한 게 여기 있네. 저쪽에 이제 또 막 큰 게 있어요. 뭐 몇 메터짜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건 뭐냐, 100% 다 자연산이라고 합니다. 자연산 치명이 몇 메타면요, 수백억인데, 수백억.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수지가 앞에 모양이 있고 이런 형태. 자연산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격을 물어보면 이 정도에 보통 12mm에 16주, 17주 정도 되면 자연산이면 몇 천만 원 해야 됩니다. 깠다 가면 1억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격은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격이 자연산 치명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근데 재배산을 자연산이라고 말을 해놓고 가격은 재배산보다 한 몇 배 땡기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거, 뭐 얼음 활동만한 거 이런 것들 넣고 자연산이다. 그런 자연산 치명은 일반 샵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산 치명은 없습니다. 공개되는 치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산이라고 혹시 한국에서나 베트남에서나 또 뭐 캄보디아, 라오스, 뭐 태국에 모든 치명, 자연산 치명은 거의 다 속이 꽉 차 있다. 명심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재배산인데 한 15년 이거는 우리가 한 30년 키웠다. 30년간 배양균만 계속 집어넣고 우리가 가지에도 집어넣고 뿌리에도 집어넣고 한 30년 키웠다. 그리고 나무의 속 부분을 파낸 거다 라는 어떤 보증이 있다면 모를까. 그냥 5~6년 큰 거 가지고 자연산이다. 왜? 휘어져 있고 꼬부라져 있으니까. 벌레가 몇 개 먹었다고 해서 뭐 충루 치명이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언어가 약하다 보니까 뭐 충루니 뭐니 이름을 뭐 개골지 뭐 많이 했어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배 치명이냐 자연산 치명이냐, 자 자연산 치명은 없다. 재배 치명 중에 몇 년산이냐 요 정도만 구분을 하지. 뭔 재배산 치명에 벌레구멍 좀 있다고 해서 이게 충무다 닭 뺐다고 모양 닮았다 해서 개골향이다. 요즘에 개골향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개골향. 뭐 나무가 개골이면 그 닭개자에 빼골자인데 뭐 닭 뺐다고 모양 닮았다고 해서 그걸 개골향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냥 과거에 자성나라도 책에 나와 있는 그냥 내용들이죠. 요즘 치명에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하는 소리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그래서 자연산 치명은 속이 많이 비어있는 자연산 치명은 거의 없다. 속이 꽉 차 있어야 된다. 속이 꽉 차 있는 치명의 잘못된 점은 또 제가 말씀을 다음 편에 드릴게요.
이제 저쪽 남쪽, 더 남쪽, 저 아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치면 그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더라도 정드니엔, 드니엔 이게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천연, 자연산이라는 뜻이죠. 자연, 정훈, 심향이고 자연산 침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산이다. 얼마냐? 100만 원이다, 200만 원. 무조건 자연산 아닙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이 방송하고 나서 이거 유튜브 올리고 나서 또 저기 많은 샵에서 제 유튜브 많이 보더라고요. 베트남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또 이거 보고 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부를까 걱정되네요. 가능하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요 구분법 오늘 하나 말씀을 드렸고 다음 15편에는 제가 안 잊어먹어요. 이 뿌리 부분, 이 뿌리 부분의 재배 침향이 자연산 침향으로 돌변하는 그 내용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